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 660곳을 확정하고 69만 507세대의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또 거소투표 신고자 5,022명에게는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전체 투표소의 4.8%에 해당하는 32곳은 투표소를 변경했습니다. 또 투표시설과 접근이 불편한 곳은 13곳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 3명은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서로의 공약에 대한 검증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주시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수도권 경제도시를, 자유한국당 원경목 후보는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도시를, 바른미래당 이상현 후보는 원주와 횡성을 통합한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날선 공격이 오갔습니다. 원경목 후보께서는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아예 공약 자체가 없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트렌드입니다. 매년 10조씩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원주와 횡성을 통합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양쪽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정서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은 실질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여 원주 도심의 마지막 녹지 공간을 없애고 미세먼지 등을 크게 증가시킬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푸른공원 도시를 만드는 정책인지 말 한마디 한마디와 수치 하나, 경력 등도 꼬치꼬치 따져 물으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냥 시장이 하는 일에 정당이 달라서 그 흠집내기로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그런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테마파크가 마치 안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화훼단지와 열병합발전소는 틀립니다. 열병합발전소 가지고 처음에 승인해 준 적이 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다 추진해놓고 정부 승인 받아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 그건 누가 믿습니까? 정말 왜 그동안에 할 수 있던 일이 안 되고 이번 3번까지 올 수 있는가. 다시 출마하셨다면 그래도 원주 시민의 의사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 배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는 원경목 후보와 이상현 후보는 SRF 열병합발전소 백지화가 우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원창목 후보는 도로 물청소와 도시숲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마지막 방송 토론회인 만큼 각 후보들은 자신이 원주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시장 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후보 도덕성을 놓고 후보 간 설전을 벌였는데요.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한 도시 청사진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릉은 청정하고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경제가 되는데 거기에 평화가 새로운 엔진으로 장착될 것입니다. 현재 21만 명의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고 늘려나가느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째, 관광객들이 강릉에 와야 될 이유를 만들겠습니다. 2030년까지 정주 인구 35만을 목표로 강릉시 발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 미래 발전 이와 목표 지표는 크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기존 관광 도시에 기업 도시를 보완해서 성장을 함께 해야 됩니다. 기업 유치가 곧 일자리 창출이고. 상대방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디에도 검증되지 않은 사행성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시장이 그걸 갖다가 배팅을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올림픽 체험 관광과 인근 지역에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기장만으로 체험 관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후보의 도덕성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소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적폐가 아닌지 시장 후보로서 정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은 주변 지인들이 네. 남강력 인근 학산이 땅을 매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으신지 있는지요? 네, 열띤 토론회는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이어서 화천군수 선거법정 토론회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후보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질 검증 공세로 입심을 겨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국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 최문순 후보가 날을 세웠습니다. 그럼 450억 투자해갖고 얼마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1년에 몇 명이 와서 얼마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사업이라고 지우기나 하고 전임자를 배신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정체성이 없이 이어지겠습니까? 이번엔 최문순 후보가 경제 분야 공약으로 군인 정주 여건 개선을 말하자 김세훈 후보가 맞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쪼글떼기 같은 조그만 사업만 추진해서 포대기 사업만 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해놓고 무용지물인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레방아공원 100억 들어갔습니다. 뭐합니까? 결국 두 후보는 상호 토론 시간에 상대 후보를 향해 후보 아들 채용 의혹과 후보 매입당 다리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방승일 후보는 두 후보를 견제하며 의료센터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화천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병원 같은 것을 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출신 2명의 후보와 도의원 출신 후보 1명이 자웅을 겨루는 화천군수 선거. 비방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선거가 끝난 뒤 지역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인 A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 벽보, 선거 공보에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게재했지만 확인 결과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론란에 모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게재해 유사 학력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사 학력은 유권자들에게 정규 학력으로 오인되게 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도 후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모현미 화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화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천군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2명의 후보만 등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이중당적으로 확인돼 후보 등록이 무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모현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이중당적인 후보자는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이중당적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이맘때면 가시박과 단풍잎 돼지풀 같은 외래 식물들이 무성해집니다.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완벽한 제거가 쉽지 않아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섬강 주변의 풀숲. 곳곳에 갈색빛으로 말라 죽은 덤불들이 눈에 띕니다. 외래 식물인 가시박 덩굴에 뒤덮여 함께 고사한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말라 죽은 숲풀 주변에는 또다시 가시박이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8m가량 자라는 가시박은 다른 식물을 휘감고 올라가 햇볕을 맞고 결국엔 말라 죽게 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입니다. 1년생 식물이지만 한 번에 수만 개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씨앗이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자라는 면적도 넓어 한 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린 순이 자라기 시작하는 이맘때 일찌감치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가시박 씨앗이 발화하는데 5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시에 제거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손으로 일일이 뿌리까지 뽑아야 하고 이미 떨어진 땅속의 씨앗까지는 제거할 수 없는 상황. 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이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를 맞아 제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동해시가 명품 대게 도시를 만든다며 추암 관광지에 러시아 대게 마을을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위탁 사업자가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직원을 해고하고 4대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앞에서 체불 임금과 직원 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해 대게타운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 해고까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업주가 4대 보험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금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지부장과 직원 1명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당했다는 겁니다. 동해시의 중점 사업으로서 시민의 혈세로 좀 준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히려 그 4대 보험료도 이제 안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체불임금 또 발생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은 동해시가 GS 동해 화력으로부터 건물을 기부 체납받아 조성했습니다. 시 출연 기관을 통해 보증금 4억 원에 연간 임대료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사업자는 기대만큼 장사가 되지 않아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4대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해고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을 연 지 6개월밖에 안 된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이 영업 부진에 근로자 해고와 4대 보험 미납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여름 피서철에 강원 동해안에서는 93개의 해수욕장이 운영됩니다. 경포와 주문진 등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의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개장해 오는 8월 19일까지 45일간 운영됩니다. 동해 망상과 추암 등 6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개장합니다. 또 삼척시와 고성군 해수욕장은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38일간 운영합니다. 강릉과 동해, 양양의 해수욕장은 밤 12시까지 백사장 출입이 가능하지만 일몰 후 해수욕은 전면 금지됩니다. 현충일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강원 남부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고성군과 양양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내일 양양국제공항에서 동남아 무비자 기간 연장 후 양양에서 베트남 하노이 간 노선이 첫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양 하노이 간 전세기 운항은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56차례 운항합니다. 항공기는 비에젯 항공이 운항하는 175석 규모의 A320 기종입니다. 운항 시간은 하노이 1시 35분 출발, 양양 8시 5분 도착, 양양 9시 5분 출발, 하노이 12시 15분 도착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 동안 2010년 이후 구제역 등으로 조성된 436개의 가축 매몰지를 모두 점검한 결과 침출수 유출이나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수로를 정비하고 오래된 경고 표지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소멸 완료되는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강릉과 춘천, 고성 등 8개 시군 12개 어린이집에서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80시간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나 시간제 근무자, 일시적으로 아동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본인 부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비해 원주시 여성안심보안관이 활동을 확대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2월 발대한 여성안심보안관이 불법 촬영 카메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33번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 61곳을 점검했고 이달부터는 탐지 장비를 보강해 정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촬영 집중 단속 기간인 이달 말까지 원주경찰서와 합동 점검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해 상공회의소가 동해 묵호항을 남북교역과 북방물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동해 상공회의소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묵호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완공됐고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리적으로 북방물류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에 낮은 동해안강 정기 항로를 변경하고 동해안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건설과 송정동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의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대학 경영권 일부를 공익이사가 행사하도록 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상지대는 오는 8월까지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지 영서대학과의 통합 추진과 재정 자립 실현 등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다문화 가족 9가족 30명을 선정해 엄마 나라 방문 사업을 벌입니다. 선정된 가족은 중국 4가족, 베트남 1가족, 캄보디아 3가족, 우즈베키스탄 1가족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7월부터 9월 사이 고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에게는 가족 왕복 항공권과 비자 수수료, 여행자 보험을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거주기간과 자녀 수, 부모 부양, 소득 수준, 고향 방문 횟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에 남북해조자원 교류원이 설립됩니다. 강릉 원주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동해안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남북해조자원 교류원을 설치하고 해양 바이오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